중국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해서 대규모 가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리 안에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중국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인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일 소위 중국을 선도한다는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직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복지 관련 비용을 대폭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 부실, 소비 침체 등에 따른 경기 불황 여파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일부 직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인터넷, 자동차, 금융업에 속한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들, 그리고 3대 전기차 스타트업 등을 포함해서 총 23개 기업 중에서 14곳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직접적 해고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기업들도 복지비 삭감 등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겁니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왔던 인터넷 부문 등 대형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기업들마저도 대규모 감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는 지난 2022년 회계연도에 전체 인력 가운데 2만 명을 내보낸 데 이어서 2023년 회계연도에도 12.8%에 해당하는 2만 개 일자리를 또 줄였습니다. 이는 알리바바 역사상 최근 10년 만에 최대 규모에 해당됩니다. 텐센트 또한 전체 직원의 2.8%인 3,000명을 줄였는데 해고 속도는 지금도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에는 630명의 직원을 추가로 감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성장세가 강제적으로 꺾여버린 인터넷 기업들이 이젠 더 이상 야심찬 사업 목표나 빠른 확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띵크탱크인 중국정보경제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중국 노동 가능 인구의 약 27%가 소셜미디어부터 비디오 게임,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에 이르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 같은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업이 이런 공격적인 확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개발사인 퍼펙트 월드는 지난 6월 말에 직원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회사의 순이익이 112% 급감한 후에 어쩔 수 없이 감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퍼펙트 월드는 다른 업계 대기업들과 함께 비용 절감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에는 바이트댄스, 징둥닷컴, 콰이쇼우 테크놀로지, 디디추싱, 빌리빌리, 웨이보 같은 중국에서 비교적 잘 나가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모두 정리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요즘 잘 나간다고 말하는 전기차 업계도 대량 해고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오토, 샤오펑, 니오도 치열한 가격 인하 경쟁 여파로 모두 인건비를 14에서 25%가량 낮췄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급여 삭감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내수 경기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당국이 바라는 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중국을 이끄는 대표적 기업들마저 왜 이렇게 대규모 해고 사태에 합류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샹은 경기 침체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민간 기업들은 당연히 인력 감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면 국영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섰기 때문에 대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급여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깎는다는 거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당국은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 성장률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15일 발표될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중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5.3%와 마찬가지로 2분기에도 5% 성장을 자신하지만 해외의 유명 금융사들은 부정적입니다. 설사 당국이 2분기에도 5% 성장을 이뤘다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전망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성장률 수치가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세계 시장을 뚫는 주력 산업이라고 말했던 자동차 및 태양광 산업들은 어떨까요? 이걸 보면 중국 경제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동료로 인해서 과잉 생산 체제에 돌입해 있는데 문제는 치열한 가격 경쟁 속으로 빠져들면서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는 어려운 굴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에 따르면 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리오토는 2023년에 인력을 62% 확대할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5월 이후에 직원의 18%인 5,600여 명을 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22년 말에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업체 3곳 모두 2024년 1분기에 전월 대비 35% 이상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거대 기업인 BYD는 2023년에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만 명 이상의 인력을 늘렸습니다. 한편 태양광 산업에서는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소재 제조업체인 중국의 롱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전체 인력의 5%를 해고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전분기에 9억 4,200만 yuan, 그러니까 1,789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서 2024년 올해 1분기에는 23억 yuan, 4,36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약 217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하여 작년에 전 세계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와의 경쟁과 수출 억제에 직면한 통웨이, 진코솔라, 롱이 등 이 태양광 부문의 중국 기업들은 모두 1분기에 수익이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금융기관들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기업이 국가 소유인 금융업계에서도 대규모 해고 대신에 대부분 보상과 복리 후생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제자본공사는 2024년 1분기에 직원 관련 비용을 1년 전에 비해서 43.4% 줄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CITIC-증권, CSC 파이낸셜, 고타이 준환증권 등 다른 상위 증권 중개회사들도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특히 지금의 중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할 수 있죠.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자산이 최소 70에서 80% 이상이 묶여있는 부동산 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소비도 결코 일어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경제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모두 2023년에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최대 개발업체인 보리, 그러니까 마오리라고 그러죠. 마오리 부동산의 작년도 직원 숫자를 보니까 16.3%, 그러니까 11,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지난 2021년 이후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동산 수요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와 판매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의 실제적 상황에 대해서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언 자체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말하면서도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우회적 발언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2인자라고 말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는 9일 중국 경제 정책 중대 결정이 내려져온 3중전회를 앞두고 경제 운영의 어려움을 직시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제 상황 관련된 전문가, 기업과 자담회를 주재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정도 발언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강성 발언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경제인이다 보니까 그 정도 발언이라도 나온 겁니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리창은 참석자들은 올해 복잡한 외부 환경을 맞아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경제 운영은 지속해서 회복되고 또 호전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정책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석자 발언을 들은 리 총리는 현재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경제 운영 중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사구시적으로 형세를 분석해서 성과를 보면서도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도 체제상 사실상 경제를 총괄해야 될 리창 총리 입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그가 과연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본인 스스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이를 타개해 나갈 어떤 비전도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화려한 말의 성찬만 넘쳐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전역에서 해고와 인력 감축 추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소득 성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출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수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내수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척도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4월 이후에 제로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중국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은 우선적으로 민간 부문을 위한 공정하고 지원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관건인데 시진핑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세에 진심인 남자 주북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